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입니다. 오늘은 금요 미국 문화. 근데 오늘은 단순한 미국 문화가 아니라 문화 탐구라고 해야 되나요? 세계 돈은 어디 있는지, 재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혹시 얼마 전에 이 사건 접하셨나요? 자, 이 사건은요. 혹시 여기 있는 여자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여기 있는 여자가 누군지 아시는 분? 이 여자는요. 니키 힐튼입니다. 힐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호텔 브랜드 아시죠? 그 호텔 브랜드의 두 번째 딸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얘보다 스캔들이 정말 많이 나는 얘네 언니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얘네 언니 알죠? 페리스 힐튼. 나 한동안 나 어렸을 때 나 진짜 페리스 힐튼 좋아했거든. 나 페리스 힐튼처럼 되는 약간 또라이 되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페리스 힐튼 아시죠? 걔의 동생이 니키 힐튼이에요. 그러니까 이 힐튼 가의 상속녀예요. 이 여자가. 왜냐면 이 집에 아들이 없어. 그래서 상속녀인데 걔의 동생이에요. 83년생이고요. 그런데 이 니키 힐튼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언니보다 빨리. 언니보다 더 빨리 결혼을 했는데 7월 10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지금 거의 15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은 제임스 로스차일드와 결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어요.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이 붙은 걸 보면 이건 보통 재벌이 아닌데? 저는 왜 남자가 아까워 보이죠? 앞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제임스는요,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에는 굉장히 아들들도 많고 또 상속자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얘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살고 있는 앤데, 이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켄싱턴가라는 곳이 있어요. 켄싱턴가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그 켄싱턴 궁이에요. 궁전이에요. 이 궁전이 어떤 곳이냐면은 사실 옛날에 그 지금 현재 윌리엄 왕 아세요? 왕세자 손? 그 손자 있잖아. 엘리자베스 여왕 손자 윌리엄과 그의 부인이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네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니키 힐튼이 어마어마해서 여기서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요. 니키 힐튼도 전 세계의 호텔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힐튼 집안의 딸이지만 로스차일드에 비하면 얘는 서민이에요. 정말로요. 왜 서민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니키 힐튼은 시집을 무지 잘 갔어요.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 진짜 지하 단칸방에서 사는 여자가 강남 건물주랑 결혼한 꼴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 니키 힐튼이 불쌍해 보여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완전 급이 틀려요. 근데 물론 이 둘의 결혼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어느 정도로 화려했냐면 이게 니키 힐튼이 입은 드레스예요. 이 니키 힐튼이 입은 드레스가 발렌티노라는 디자이너, 유명한 디자이너가 오직 니키 힐튼만을 위해서 만든 디자인인데 가격이 무려 9천만 원이에요. 무려 9천만 원, 그러니까 거의 1억짜리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근데 땅에 다 끌려요. 원래 웨딩드레스는 좀 땅에 끌려야 제맛인 부분이 있어요. 에이, 뭐 그 정도야. 뭐 그 정도야. 뭐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로스차일드가 도대체 뭔데요? 아니, 로스차일드가 뭔데 니키 힐튼보다 더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로스차일드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제가 아주 쉽게 풀어왔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을 예상해보세요. 아니 선생님, 뭐 로스차일드가 뭐 얼마나 부자느라서 그래? 만수르보다 부자야? 이건희보다 부자? 얼마나 부자인데? 그러니까 재산을 예측해보라고요. 10조요 1000조요 100조요 300조요. 다 틀렸어. 자, 그들의 재산은요, 추측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을 추적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나 돈이 여기저기 막 부동산, 뭐 금융자산, 펀드, 국채, 뭐 주식 여러 가지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로스차일드 전체 가문의 돈을 추정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략 추정을 하기에 5경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5경? 아, 5경은 또 뭔데요? 솔직히 말해서 나도 5경이란 얘기를 듣고 5경이 뭐야? 5경 뭐야? 조보다 높은 거야? 5경은 놀라지 마세요. 1경이 만조예요. 1경이 만조라고, 만조. 만조가 5번 있어야 5만조가 돼야 5경이야. 5만조, 5만조. 어마어마한 거야. 5만조야, 5만조. 자, 그러면 그 돈의 느낌은 안 나요, 도대체. 제시카가 비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샤넬 가방이에요. 샤넬 가방이 인당 한 500만원 줘야 살 수 있대요. 그런데요, 샤넬 가방이 500만원이라고 할게요. 여자들의 로망이니까. 전 세계 인구가 로스차일드 가문한테 500만원씩 받아도 돈이 남아요. 상상이 안 가는 돈이에요. 우리가 500만원씩을 다 로스차일드 가문한테 받아도 그 가문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5경이라는 돈은 전 세계에 있는 돈의 45%예요. 45%의 돈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왜 힐튼가의 니키는 서민측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저 인간이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문이. 그러면 로스차일드 가문보다 더 부자가 있나요? 자, 뭐 빌 게이츠, 록펠러 다 있죠. 근데 이들은 한 명이에요. 빌 게이츠 아빠가 부자가 아니었어요. 록펠러 아빠가 부자가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이룩해낸 거예요. 1대 부자예요. 로스차일드는 현재 8대 부자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8대 할아버지부터 8대 9대 다 이 8, 7, 6, 5, 4 다 부자가 쭉 옛날부터 쭉 부가 이렇게 전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45%의 돈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근데 만수르도 부잔데요? 만수르. 그는 누구인가? 맨체스터 구단주 만수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만수르를 부자라고 알고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석유가 그냥 퐁퐁퐁퐁 나오는 국가의 왕가의 왕자예요. 아부다비 국영 석유 투자 회사의 회장이에요. 그의 비공식적인 재산은 약 32조 2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얘의 개인 재산이 32조예요. 그런데 가문이 석유 왕국 가문에 다 합쳐봤자 500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로스차일드 얼마 있다고 그랬죠? 5만조. 그러면 로스차일드가 봤을 때 만수르는 뭐야? 개가 씹다버린 갱껍딱지. 야, 만수르 너 500조 원밖에 돈 아직 없냐? 응? 야, 500조 원밖에 아직 돈 없는 거야? 새끼 뭐야? 초서민인 거야, 된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을 벌게 됐는지 이제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앞으로 나올 내용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 전 세계에서 가장 45%의 이상의 돈이 한 가문에 집중돼 있어요. 한 가문에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가문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잘 듣다 보면 세계 경제의 돈이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저는요,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 작가님과 같이 준비를 했어요. 이 안에는 약간의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과 또는 채팅창으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매니저님이 잡아가지고 그 내용은 저한테 수정을 해주실 겁니다. You got it? 자, 가문의 역사를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메이어 암셀 바우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메이어 암셀 바우어. 이 사람의 이름은 로스차일드가 아니네요. 네, 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메이어 암셀 바우어였어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출생한 유태인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에 아버지의 골동품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평범한 청년이에요. 얘네 아빠는 그냥 골동품 가게 하나만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네 아빠가 13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13살에 돌아가시고 나서 얘가 운이 좋아서 독일에 있는 오펜하이머 가문의 은행에 견습생으로 일하게 돼요. 그러면서 금융에 눈을 뜨게 됩니다. 얘가 금융에 눈을 뜨면서 은행에서 여러 가지 일을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아무래도 돈에 밝았나 보지. 유태인이잖아.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골동품과 대부업을 시작해요. 골동품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대부업은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누구를 만나냐? 희귀한 금화를 수집하는 걸 좋아하는 프리드리히 대왕. 왜 우리 옛날 역사책에 막 나왔잖아. 누군지는 그냥 중요하지 않아. 프리드리히 대왕의 아들과 인연을 맺어요. 그러니까 얘가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당시의 왕가들, 당시에 돈이 있던 가문들을 인맥이 좋았던 것 같아. 인맥이 좋았어. 이 정치 인력이나 인맥을 굉장히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막 1800년대예요. 나폴레옹이 독일을 침공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를 막 봐주고 있던 그 빌헬름 왕이 야, 나 어떡해, 나 무서워, 나 덴마크로 도망가야 될 것 같아. 덴마크로 막 도망을 가요. 근데 덴마크로 도망가기 전에 야야야야, 메이어 내가 너한테 이거 300만 불 이거 줄게. 너 일단 이 돈 가지고 있어. 네가 맡아주고 있어. 난 도망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30억 정도, 300만 달러라고 하면은 30억 정도가 되는데 30억 정도를 1800년 당시에 얘한테 주고 덴마크로 도망갔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30만 정도 가지고 이제 뭘 했냐? 아들이 5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5명. 그래서 이 돈을 아들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5명의 아들한테. 자, 5명의 아들이 이제 중요해요. 이 아들들이 각각의 유럽에 뻗쳐나가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암센이에요. 독일에 남아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살로몬이에요. 옆에 국가 오스트리아에 가요. 세 번째 아들이 똑똑해요. 나탄 또는 네이슨이라고 불러요. 나탄이란 아들은 영국으로 넘어가요. 이 돈을 가지고. 그리고 카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카를이라는 아들은 이탈리아로 넘어가요.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야곱은 프랑스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각각의 돈을 가지고 아들들이 다 유럽 전역 중요한 국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은행을 설립해요. 아빠한테 배운 게 은행이잖아. 은행을 설립을 하고 여기서 똘똘 뭉쳐요. 똘똘 뭉쳐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다 이탈리아. 은행업을 시작하면서 서로 정보력을 가지면서 똘똘 뭉쳐요. 제가 듣기로는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 근데 그때 당시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 전화가 없잖아. 그래서 각종 수송수단을 이용해서 자, 영국에 있는 우리 세 번째 형한테 가서 물 전해라. 지금 이탈리아가 어떻게 돌아간다더라. 위기가 왔다더라. 이런 걸 빨리빨리 전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정보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 알겠는데 돈 어떻게 벌었냐고요. 잘 들어. 1806년에 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되게 어렵다. 나폴레옹이 어디 출신이야? 프랑스 출신이야. 영국 출신 아니야. 나폴레옹이 프랑스 출신인데 그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둘이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나폴레옹이 프랑스 너 죽여버리겠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영국을 싫어하니까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내려요. 대륙 봉쇄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야, 너네 앞으로 영국이랑 거래하지 마. 야, 너네 영국이랑 거래하면 다 죽는다. 영국은 어차피 섬나라고 하니까 영국에서 공산품이 오는 거나 이런 수출 수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영국이랑 더 하지 마. 다 하지 마. 그랬는데 영국에 누가 있죠? 영국의 그 셋째 아들 누가 있지? 네이튼이 있잖아요. 나탄이 있어요. 나탄이 있다 보니까 나탄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형한테 전화를 해요. 프랑스에 있는 형한테. 형. 지금 나폴레옹이 우리 거래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이거 몰래 하자. 이거 돈 된다. 이러면서 이 프랑스에 있는 동생 야곱 또는 제이슨이라고 불러요. 이 야곱과 손을 잡고 밀매를 해요. 밀매를 해서 영국 물건이 그때 당시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유럽으로 많이 들어왔나 봐요. 이 영국 물건을 갖다가 형한테